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부자의 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책추남 TV에서 처음으로 이분을 접했고, 그때 이후로 아마 전파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아마 책추남이신 것 같고, 많은 이제 북튜버 분들이 이 책을, 사이토 히토리의 책들을 많이 읽어주고 또 낭독해 드립니다. 어, 사실 저희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꿨던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 2020년 딱 한 분을 꼽아라 라고 하면 사이토 히토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한 명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서무준 산타, 그분 제가 영상 남겨드렸는데, 그분도 참, 그분은 한국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분이시고, 두 분 다 사고가 남다릅니다. 선물 주는 산타 분은 정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사이토 히토리 분들도 약간 비슷한데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좀 유쾌하게 살자라는 이제 약간 주의죠. 그렇다고 뭐 배불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유쾌하게 살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은 왜 운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1편 남겨드렸지만, 나는 그냥 운이 좋기 때문에 운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하루에 1000번 말해봐라, 나는 행복해를 하루에 1000번 말해봐라 라고, 그 얘기를 제가 올해 처음 접했을 때 듣기만 했는데, 진짜로 제가 입으로, 아니면 좀 약간 속삭이듯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으로 속삭이듯이, 아니면 좀 안에 생각으로 갑자기 일을 하면서 약간, 사실은 좀 약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지금도 있긴 있는데, 입 밖으로는 그럴 때마다, 그런 약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이거 한 3번 정도를 거의 되뇌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이거를 크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속으로 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 주문 걸듯이 약간 딱 그래요. 그다음 평상시에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좀 틀어졌거나,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좀 싸웠거나 이럴 때도 약간 웃긴데, 자기 주문을 좀, 자기 체면을 좀 걸어요. 나는 운이 좋다, 잘 해결될 거야, 나는 운이 좋기 때문에 라고 하고, 가끔 사이토 스토리 분이 얘기하셨죠. 가끔 이제 재채기를 하거나 뭘 했을 때, 뭐 실수를 했을 때 I, C, A, B, C처럼 여기 나오는 사람은 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입버릇이죠. 무의식 중에 뱉은 말이 나쁜 말이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직장인 분들은 사무직 하다가 엑셀 작업을 하다가 파일 문서 작업을 하다가 문서가 갑자기 오랫동안 만드는 저장 안에서 날아가 버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오늘도 제가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엑셀이 다운됐어요. 그럴 때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이렇게 짜증난다 라고, 자장난다 라고 이제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그랬어요. 진짜 날라갔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공들인 파일, 엄청 오래 작업은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날라가서 한 좋게 10분에서 20분, 30분은 더 또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근데 파일이 날라가는데 다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요새는 제가 나는 운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마침 날라가서 엑셀 스킬을 좀 더 단련시키는 거, 숙련시키는 거, 숙달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나는 역시 운이 좋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되게 자기 세뇌이긴 하죠. 근데 삶이 너무나 이렇게 너무 힘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너의 자기 체면이지, 원래 너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너의 생각을 찾아, 널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면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파일이 날라가서 화가 나, 뭐 가식일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데 그 화의 정도를,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거세게 예민하게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고, 뭐 대수롭지 않게 대충 뭐 쓴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돌이켜 보면 어디에선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든지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매스컴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패턴을 배웠고, 특히 가정 환경에 이런 걸 많이 영향을 받죠.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되게 잘 보고 왔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챙겨주는 그 가정 환경이나 이런 데서 자랐으면은 당연히 주위에서 친구들한테도 어떤 친구들이 어떤 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배운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잘하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엑셀이 날아갔을 때 화가 나 라는 것도 어디선가 배웠을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잘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게 근데 내가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안 들고,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왔는데 비가 올 때마다 너무 우울해져. 글루미해져요. 그러면 그것도 비가 올 때마다 좀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축 처지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과거에 누적이 돼 있어서 나는 역시 비가 오면은 우울해지고 몸에 기분이 하나도 없어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니까 집에만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좀 좋은 유튜브를 찾아볼 수 있어서 나는 뭐 나쁘지 않네, 비가 오는 날도 뭐 나쁘지 않은 날이야 라고 생각을 계속해 바꿔서 나가면, 이거 한 번보다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비가 오는 날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날이 맑은 대로 기분이 좋고, 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입으로 내서 음성으로 말하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집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힘들다 그러면은 퇴근해서 집에 자기 전에 나는 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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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또 10번 정도 얘기해보고, 일어나서 나는 운이 좋다, 또 일어나서 나는 운이 좋다, 그 씻을 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무척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 되뇌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일이 자기한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경험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고, 뭐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안 일어난다 해도 삶이 그렇게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주어진 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주어진 대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내가 화를 냈던 방식, 아까 비가 오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 삶을 과거에 살아온 이력대로, 궤적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의 미래의 궤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이 날아갑니다 라는 이제 이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죠.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의 매일같이 그 친구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철판 위에 갈비를 굽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이마에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쉴 새 없이 먹어대면서 아줌마 여기 갈매기살 추가요 라고 외치더군요. 이 친구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며칠간 그 가게를 들락거리다가 어느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나았을까요? 그건 어울리지 않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갈비를 뜯어먹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니 저절로 병이 나은 게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믿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인 건 사실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도 웃게 만들면 면역력이 올라가 암 퇴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웃음이 암을 퇴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골치 아프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 환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서가 아닐 듯 싶습니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큰 소리로 웃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하지만 해답은 늘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식히면 불같은 더위도 견딜 수 있다느니 몸과 마음과 기술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이게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 라고 말하진 않겠지요. 어두운 표정의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울함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인이구나, 난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에 말 끝에 꼭 운이 좋다라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뭐가 운이 좋은 거냐고요?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운이 좋다. 역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은 여러분도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복 터지신 겁니다. 이걸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행 차선, 초월 차선을 번갈아 타면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뭐 부의 초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무슨 내용이지? 저도 한번 읽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이제껏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렸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수라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라의 길이란 화염 지옥과 얼음 지옥 따위의 지옥 사이에 있는 가늘고 꼬불꼬불한 길을 말합니다. 화염 지옥에 빠지면 불에 타고 얼음 지옥에 빠지면 몸이 얼어붙겠지만 이 수라의 길을 가면 불에 타는 일도 얼어붙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야말로 성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약품과 식품의 접점에 있지요. 건강보조식품이 많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간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때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서로 발을 잡아당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라의 길을 걷는데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제트기류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제트기류는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 사이를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제트기류에 풍선을 띄우면 태평양도 횡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 올라타기만 하면 편안하게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멋대로 운반해주니 허겁지겁 달릴 필요도 없고 서로 발을 잡아당길 필요도 누구를 험담하고 모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길이 1차선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3차선 고속도로라고나 할까요? 따라서 때로는 주행차선을 때로는 추행차선을 달리면서 자유롭게 운전을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거머쥡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거나 책을 쓸 때는 가급적 알기 쉽게 쓰려 하는데도 내용이 애매해지거나 모순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소 애매한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길만이 올바른 길이니까 반드시 이 길로만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물트럭에 시속 8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엔진이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죠. 그런데 화물트럭이 80km 밖에 달릴 수 없다면 흐름 막힐 수도 있고 자칫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최고 시속 80km로만 달려도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간의 융통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핸들,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와 같은 놀이 도구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가 필요하지요.
명확한 이론을 주장하는 건 쉽습니다. 80km밖에 달릴 수 없는 엔진을 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결국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완벽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실패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네요, 사실은. 사실은 처음에 수라기만 딱 들었을 때는 근데 결론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고 다 즐겨 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수라의 길로만 보면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물론 그 블루오션이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죠. 콜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엄청 대성하겠다 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이트 튜토리얼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운이 좋구나.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도 한 145명, 7명 정도 됐는데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수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수익도 나겠지. 그래서 나는 운이 좋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진짜로 운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서 꼭 한번 사담을 좀 겉들여서 좀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정말 대박 운이 좋으신 겁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운수 대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